지금 이 영상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이 특유의 냄새 제거에 필요한 정보를 한 가지라도 꼭 얻고 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도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과 위생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온 노년건강관리 전문가 김도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고민 중 하나인 바로 그 특별한 냄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72살 박정숙 씨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손자가 할머니 집에 놀러 오는 걸 꺼려한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손자가 엄마한테 할머니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숙 씨는 매일 깨끗이 씻고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다고 하셨죠. 사실 이런 일은 정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만난 60대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8명은 자신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후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민감하게 느꼈던 냄새도 점점 못 느끼게 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주변 사람들도 이 문제를 직접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조차 부모님께 냄새 얘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계속 모른 채 지내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78살 이영호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 친구들과 바둑 두는 걸 무척 좋아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친구들이 약속을 자꾸 미루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영호 씨에게서 나는 냄새 때문에 다들 불편해했던 거였어요. 영호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셨죠. 매일 샤워도 하고 양치질도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냄새는 단순히 위생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피부의 피지 성분이 바뀌고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젊었을 때와는 다른 냄새가 나게 되는 거죠.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냄새를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치 어쩔 수 없는 노화의 증거처럼 들리거든요. 하지만 제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깨달은 건 이 냄새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올바른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죠.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씻으시나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매일 샤워한다고 대답하세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씻는지 물어보면 다들 애매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비누칠하고 헹군다고만 하시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나는 특유의 냄새는 온몸에서 고르게 나는 게 아니에요. 특정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 부위를 제대로 씻지 못하고 계세요. 제가 만난 어르신 중에 67살 김미경 씨가 있었어요. 딸이 엄마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미경 씨는 충격을 받고 하루에 2번씩 샤워를 시작했죠. 향수도 뿌리고 방향제도 여기저기 놓았어요. 그런데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왜일까요? 냄새의 원인이 되는 핵심 부위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냄새 때문에 고민하지만 정작 해결 방법은 모르고 계십니다. 향수로 덮으려 하거나 무작정 자주 씻기만 하죠.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냄새는 결코 나이 든 사람의 숙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깨끗하고 상쾌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전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특별한 제품을 사거나 비싼 치료를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씻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통해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오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거워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도 그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날 때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나 행동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끼신 적은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특유의 냄새는 전신에서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잘 씻지 않는 특정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부위들만 제대로 관리해도 냄새의 90% 이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74살 최영자 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영자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데도 며느리가 시어머니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영자 씨는 정말 속상해하셨죠. 나는 이렇게 깨끗이 씻는데 왜 냄새가 난다는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영자 씨께 물었습니다. 샤워하실 때 귀 뒤는 씻으세요? 목 뒤는요? 영자 씨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런 데까지 신경 써서 씻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귀 뒤, 목 뒤, 두피, 겨드랑이, 그리고 사타구니 부분이에요. 이 5곳은 피지선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땀도 잘 차는 부위입니다. 게다가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특히 귀 뒤와 목 뒤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한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계셨어요. 손이 잘 안 닿기도 하고 거울로 보이지도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소홀해지는 거죠.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그 특유의 냄새가 시작됩니다. 69살 김태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태수 씨는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손님들이 차에 타자마자 창문을 내리는 일이 자주 있었대요. 처음에는 답답해서 그런가 했는데 어느 날 한 손님이 차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직접 말했답니다. 태수 씨는 차 안을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문제는 차가 아니라 태수 씨 본인에게 있었던 거죠. 제가 태수 씨를 만나서 확인해 보니 목 뒤쪽에서 강한 냄새가 났어요. 태수 씨는 매일 샤워를 하지만 목 뒤는 대충 물만 끼얹는 정도였대요. 게다가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목 뒤에 땀이 많이 차는데도 제대로 닦지 않으셨던 거죠. 제가 올바른 세정 방법을 알려드린 후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손님들도 더 이상 창문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차 안이 쾌적하다고 칭찬한대요.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먼저 귀 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로 충분히 거품을 낸 다음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귀 뒤쪽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귓바퀴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까지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목 뒤예요. 목덜미부터 등 위쪽까지 손이 닿는 데까지 최대한 씻어주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목욕 타월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피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두피에서 나는 냄새가 강해지는데 특히 머리를 자주 감지 않으면 더 심해져요. 샴푸할 때는 머리카락만 씻는 게 아니라 두피를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지압하듯 씻으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다들 신경 써서 씻는 부위지만 제대로 씻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위는 특히 습하고 따뜻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곳입니다.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서 구석구석 씻되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서 씻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말리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물기가 남아있으면 그곳에서 다시 세균이 번식합니다. 특히 귀 뒤,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는 수건으로 꼼꼼히 닦아서 완전히 말려주세요. 시간이 있으시면 선풍기나 드라이어에 찬바람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71살 박순례 씨는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정확히 실천하신 분이에요. 순례 씨는 처음에 귀 뒤를 씻는다는 게 어색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그런 데까지 신경 써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니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셨대요. 무엇보다 아들이 엄마 냄새가 없어졌다고 말해줬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하시더라고요. 옷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어도 옷에서 냄새가 나면 소용없어요. 특히 합성 섬유로 된 옷은 냄새를 더 잘 흡수하고 오래 품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면이나 마 같은 천연 소재 옷을 입으세요. 통풍이 잘 되고 땀 흡수도 좋아서 냄새가 덜 납니다.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게 당연하지만 겉옷도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특히 목 부분이 닿는 셔츠나 블라우스는 한 번 입으면 바로 세탁하는 게 좋아요. 세탁할 때는 섬유 유연제보다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냄새 제거에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나는 매일 샤워하는데 왜 냄새가 날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샤워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샤워하는 방식이 문제인 거죠. 대충 물로 헹구기만 하거나 비누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주 씻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5부위를 정확하게 씻는 거예요. 66살 정민수 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민수 씨는 하루에 3번씩 샤워를 했는데도 부인이 계속 냄새가 난다고 했대요.
알고 보니 민수 씨는 샤워할 때 그냥 뜨거운 물로 온몸을 적시기만 했던 거예요. 비누도 거의 안 쓰고 특히 귀 뒤나 목 뒤는 아예 신경도 안 썼죠. 제가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이 방법의 좋은 점은 냄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씻으면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고 무좀이나 피부염 같은 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냄새가 사라진 후에 피부가 더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세요. 77살 이정희 씨는 평생 등 쪽에 뾰루지가 자주 났는데 목 뒤와 등 위쪽을 제대로 씻기 시작한 후로는 깨끗해졌대요. 정희 씨는 이제 민소매 옷도 자신 있게 입을 수 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잘 들으셨나요? 노인 특유의 냄새는 결코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숙명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올바른 세정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귀 뒤, 목 뒤, 두피,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 5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75살 강옥순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옥순 씨는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사람들이 슬쩍 거리를 두는 걸 느꼈대요. 지하철에서도 옆자리가 비어 있는데 아무도 앉지 않았고요. 그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한테 안기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훨씬 즐거워졌대요. 무엇보다 옥순 씨 자신이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더 젊어 보인다고 느끼시고 외출할 때도 당당해지셨다고 합니다. 68살 황진호 씨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진호 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예전에는 손님들이 물건만 사고 빨리 나가곤 했대요. 그런데 올바른 세정법을 실천한 후로는 손님들이 가게에 더 오래 머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됐답니다.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었고요. 진호 씨는 냄새 하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냄새가 사라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깨끗하고 상쾌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건 우리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리고 싶잖아요. 그런 당연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다니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어르신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으실 때예요. 73살 김영순 씨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냄새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집에만 있었고 가족들과도 거리를 두게 됐죠.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더니 석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다시 노인정에도 나가시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무엇보다 매일 웃는 얼굴로 지내신대요. 영순 씨는 이제야 진짜 노후를 즐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매일 샤워할 때 단 5분만 더 투자하세요. 귀 뒤를 꼼꼼히 씻고 목 뒤를 신경 써서 닦고 두피를 마사지하듯 씻고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부드럽게 세정하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 소재의 옷을 입고 자주 세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이니까요. 하지만 겨울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으면 오히려 통풍이 안 돼서 냄새가 더 날 수 있어요. 69살 조미숙 씨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냐고요. 그동안 향수며 방향제며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필요했던 건 올바른 씻기 방법뿐이었다니 허탈하면서도 기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싼 제품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니에요. 그저 조금만 신경 써서 씻는 습관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6살 한영철 씨는 이 방법을 손자에게도 가르쳐줬대요. 중학생인 손자가 사춘기라 몸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더니 금세 좋아졌다고 합니다. 영철 씨는 이제 손자와 더 가까워졌다며 좋아하셨어요. 함께 목욕탕도 가고 운동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대요. 이처럼 올바른 세정법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주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샤워할 때 제가 말씀드린 5부위를 기억하세요. 귀 뒤, 목 뒤, 두피,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 5곳만 제대로 씻어도 여러분의 하루가 훨씬 상쾌해질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깨끗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적어도 일주일은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알아차릴 겁니다. 72살 이춘자 씨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대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냄새가 없어질까 싶었죠. 하지만 일주일 후 며느리가 먼저 알아봤답니다. 어머니 뭐 바꾸셨냐고 훨씬 상쾌한 느낌이 든다고요. 춘자 씨는 그때의 기쁨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사람들과 만날 때 거리를 둘 필요도 없고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생활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김도연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방법 잘 기억하셨죠? 이제 여러분도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귀 뒤, 목 뒤만 제대로 씻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런 작은 지혜 하나가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